사장이 충실해야 어떤 뭐 억식도 그것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같은 것도 이제 뭔가 뒤집고 튀어나오는 것이 이제 배당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뭔가 굳이, 그 다음에 지배구조를 좀 찾아가자. 그리고 또 힘들더라도 난관을 통과한 사람은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어떤 그런 장치로서 3분의 2 우리가 긍정적으로 복사하자.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거의 2시간 좀 넘었는데, 그래서 우리 최창기 교수님인데 경제하고 이제 경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박식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코멘트 못할 것 같은데, 진치 교수는 이것도 소화를 해서 콘텐츠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중요한 그 이미자는 나중에 모십니다. 이미자하고 조영필가 항상 늦게 나오고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한 15분 정도 안팎으로 해서 최 교수님 모시고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최창규입니다. 사실 저는 언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매일 또 텔레비를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KBS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갖고 좀 상세히 이렇게 좀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뭐 현황을 보니까 2급 이상 간부직이 57%, 그 다음에 1급 이상 간부 10명 가운데 6명은 보직이 없어요. 이 말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다 간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열이 전혀 가려지지 않는 참 좋은 꿈 같은 직장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1인당 매출액도 보니까 SBS나 MBC 에 비해서 KBS가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낮고, 또 MBC나 딴 SBS에 비해서 이 손실도 기록하고 있고, 평균 보수도 기자님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그런 보수를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KBS가 공영방송이 아니고 노영방송이다, 노조가 운영하는 경영하는 방송이다 하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전혀 경제하는 혹은 그 통제하는 장치가 전혀 없었고 허점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 거하고 경영에 있어서 혹은 예산이나 있어서 이걸 제 마음대로 쓴다, 편성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는 것이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그런 독립성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KBS가 우리가 공영방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걸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KBS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저해하는 방송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에 자격이 없다. 더구나 일부 프로그램이라도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세금에 준하는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조직에 일하는 사람의 성과가 분명하고 평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나 보수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요즘 학자들이 논문을 써도 몇 편이 다운로드 받고 누가 보기만 했고 인용이 몇 편 됐고 하는 것들로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정말 요즘은 시청률이 시시각각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기가 얼마나 쉽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청자위원회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맞지 않은 건 아니지만 시청률이 시시각각으로 나오는데 그걸 보면 다 알 수 있죠. 시청자위원회 위원회 뽑는데 또 못되어 뽑으면 그건 또 편파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수상기를 갖고 있으면 수신료를 낸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KBS 그렇게 썩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건 개코밖에 보는 게 없는 건데 별로 공영방송이라는 느낌이 전혀 저는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뭐 수신기를 가졌다고 강제로 내는 것 저는 사실 불만입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뭔데 이게 세금하고 같이 냅니까? 분리 징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다른 방송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TV조선도 보고 다 봅니다. 그럼 거기도 제가 수상기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어떤 거는 내고 어떤 건 안 내고 전혀 저는 그 납득이 가지 않고요. 사실은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공영방송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의미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왜? 사실상 디지털, 인터넷 이런 것들이 유료방송 채널 이런 게 나오면서 사실 우리가 KBS 국영방송, 공영방송 별로 저는 개콘밖에 감동 주는 것이 약간 좀 감동 주는 것밖에 없어요. 별로 공영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뭐 보통 뭐 선거 때 다 합니다. 어디나 재난방송 오히려 재난방송 더 딴 데서 열심히 하더만요. 전혀 왜 KBS만 공영방송이어서 수신료를 받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옛날에 방송위원회 제도에서 기관의 지원보다도 위원회에서 받아서 갈라준다는 차라리 그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차라리 기관을 수신료를 주기보다는 받아가지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연구 계획서를 내고 편성 계획서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해서 주면 뭐 MBC에서도 공익방송 할 텐데 이거 수신료 중에 이거 공익성에 해당되니까 좀 달라 그럼 주고 TV조선도 공익 프로그램 좋은 걸 만들어 하면 수신료 받은 것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공익적이지도 않은 데다가 공익방송이라고 해갖고 수신료를 준다. 저는 이건 정말 경쟁을 하는 저로서는 참 논리가 빈약하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신료 뭐 인상이 문제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존재해야 되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고 그리고 아까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사장과 노조의 그 사이에 국민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데 국민들의 시청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들만의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참 걱정이 참 많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KBS가 대한민국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경영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었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없이 적자가 나면 수신료 올리고 이런 구조로는 전혀 공영방송을 정말 공영방송답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그 적자를 준조세적인 성격의 수신료로 이렇게 메꾸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KBS KBS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원 노조가 자체가 정치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얘기하기 전에 그 내용을 보고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으로 적합한 방송이냐 그리고 공익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앞에서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가재편이라고 경제학 정보하나 숨긴 게 제일 논평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이 하시고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 우리 이제 순서대로 말이죠. 한 교수님한테 한 2분 정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하시고, 하시게 하고, 그러고 이제 플로우한테 좀
혹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 3분 정도 전체적으로 혹시 이제 이분의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눠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항상 어떤 우리가 책임과 권한이 비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방송법이나 한국방송공사의 정관을 보면은 저는 책임이라는 게 어떤 누가 책임 주체인가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묻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돈으로 묻는 게 아니고 인사상으로 예를 들어 물러난다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성향을 띠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경제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에서 정치적인 걸 다 가미하고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신자위원회라든지 뭐 경영위원회 여러 가지 뭐 이사 추천 여러 안건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우전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책임지는 주체가 누가 되든지 어느 주체든지 그걸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노조의 도덕적 행위는 우리가 노조가 물론 잘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많이 발생하는 도덕적 행위는 통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누가 통제하는가? 아무도 통제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KBS.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이제 혹시 그 코멘트 하신 분들 중에서 좀 시간 추가로 해주실 분 있으면 이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 팩트를 좀 얘기하는 것과 제 의견 하나를 얘기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2010년도에 그 이사회에서 뭐 제도 개선 부분은 그 당시 이제 수신료를 야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사들이 죽어도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면은 이사장이 위원회를 하나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꽤 공식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감사를 했고요. 않았는데 이사들도 그 보고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했던 것 같고요. 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내용은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제가 그 당시 제가 가짜 이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기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 추천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정치적인 판단을 요하지 않는 영역과 정치적인 판단이 요해지는 영역에 있어서의 이 3분의 2라든지 과반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 영역에 여야 추천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위원회 같은 데서. 근데요. 제가 볼 때 거기는 그렇게 됩니다. 얼마든지 그래야 돼요. 근데 정치적 영역에 정치적으로 추천 자체를 그렇게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3분의 2 가지고 이게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토론에 지금 제가 이 토론에만 지금 한 10번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좌파 진영의 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3분의 2 한국에서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학문적. 왜 그러냐? 정치 지형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정치 문화화되어 있거든요. 전부가. 모든 영역이. 쉽게 생각하면요. 아까 내가 왜 BBC 트러스트 얘기했냐면 12명 있잖아요. 여당이 다 먹어요. 그때 집권당이. 그래도 절대로 우리 같이 이렇게 지형 싹쓸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사회라는 게 비상임이고 뭐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정치적인 잣대 외에는 할 수 있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BS는 철저히 정치기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사회 더 하고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추천을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정당 추천받아서 방통위원 됐고 방통위원 정당 추천받아가지고 이사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딴 데 줄 서가지고 갔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사람 그 라인에서 빼기 힘들어요. 이건 뭐 한국 사회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이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정치적인 섹터가 이 지배하는 정치적인 인플루언스가 지배하는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3분의 2 절대로 되지 않고요. 그게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건 자기들이 지구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국회 선진화법 아닙니까? 하늘의 특정 나도 안 돼요. 이거 만들어 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형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서 3분의 2 지금 하는 딱 그 공영방송국이 하는 제가 NHK 딱 하나입니다. 근데 NHK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데 NHK 이사요?
일본 총무성의 과장이 임명합니다. 우리처럼 정치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 한 겁니다. 해도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3분의 2 된 사장이 정말 괜찮은 사장이냐? 지금 NHK 사장 어떤 상태예요?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뭐 거의 뭐 그냥 극우 인사 아닙니까? 3분의 2 했다고 해서 꼭 정답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NHK가 4년 전이죠. 시청료 거부 운동 나와가지고 한때 97%까지 갔던 시청률. 일본 사람들 세금 잘 내니까요. 자율적으로 내던 게 지금 79%까지 내려갔어요. 왜? 그렇게 3분의 2 뽑은 사장이 됐으면 굉장히 거룩한 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NHK 지금 경영 반망하다. 그 다음에 NHK 프로그램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마치 모든 걸 다 결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건 제도상의 이상적인 형태일 뿐이지 실제 결과는 그것이 꼭 지금보다 나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청문회 얘기하셨는데요. 이거는 좀 약간 제가 컨피션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국회 공정성 특위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 공약사항으로 해서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바꾼다 해서 국회 공정성 특위를 만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정성 특위가 양쪽이 국회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의원 중에 하나가 누구 배신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합의를 못 봤어요. 작년도 8월까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작년도 9월에 8월 말에 그 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인데 이상민 의원이 교수들을 몇 불렀어요. 성향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불렀는데 저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요. 저하고 한 사람 빼고 나머지 다 그냥 그쪽이더라고요.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이라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를 무슨 이유인지 회의를 못 나오게 막고 3분의 2의 안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게 제가 그 다음 회의 때 가가지고 굉장히 악의를 했거든요. 나를 못 오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라. 그래가지고 악의로 하고 그래가지고 3분의 안이 저는 아니다. 철학적으로 나는 노다. 5명이 다 찬성하더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 그래서 이게 대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자는 거죠. 근데 저도 찬성을 이걸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처럼 청문회가 이렇게 험악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KBS의 사장이 되면 사실은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동의를 했던 건데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KBS 사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압니까? 그분이 뭐 하시던 분이고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이번에 사장은 좀 약간 화제가 돼서 좀 보도가 됐지만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제도가 꼭 정답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조금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결론인데요. 저는 사장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어느 저희 학교 세미나에서 했던 건데 독일은 아예 추천기관을 선정을 해요. 추천기관을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이 방송위원이 되는 겁니다. 공영방송위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집권 여당이 다 자기 좋은 정당만, 좋은 단체들만 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 사장 선출위원회 같은 거를 이사회는 모르겠지만 만들 때 모든 사회단체들 등록을 다 받는 겁니다. 위원회, 그러니까 추천위원회에 보낼 대표들. 그래서 그 중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되는 그런 단체들을 다 모아놓고 기관을 그 중에 사장 추천위원회를 이번에 30명 뽑는다 그러면 추첨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는 좀 그거는 누구를 임의적으로 했다고 못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좀 아까 얘기한 루머, 괴담 이런 거 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식을 한번 하면 왜냐면 우리는 법에다가 누구를 추천하고 아까 여기 예를 들면 국회 추천은 제한시키고 나머지 사회단체 추천하자는데 그 사회단체를 누구를 하냐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아예 사회단체 다 응모를 받아가지고 그 사회단체 멤버는 아예 추천을 해서 하면 그럼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것들도 한번 묘수를 좀 생각해 보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KBS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국민의 방송인데요. 이것도 제가 영어로 한번 좀 번역을 해봤어요. 국민의 방송. 외신나라에서 어떻게 People Broadcast 이렇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바로 인민방송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사실 국민을 위한 방송이잖아요. 근데 KBS의 가장 공영성을 띠는 방송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KBS 가장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하는 방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저는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그 프로그램만큼 사실은 그 공영성이 높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세대와 계층을 다 초월해서 지역을 다 통합을 하고 그래서 다 이 통합이 되잖아요. 사회가 그리고 거기 통해서 이제 한국 나라게 되는데 그런 어떤 그 공영성이라는 것이 어떤 이념이 꼭 들어가고 무슨 뭐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사회를 통합해내는 것이 공영성이지 않는가. 그리고 이게 공공재라는 개념은 아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게. 어차피 KBS도 시청률 높은 시청률 많이 보는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장애인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노인 프로그램 이런 거 시청률 낮으면 줄이잖아요. 킬하잖아요. 시청 안 나온다고. 그럴 거면 어차피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그 무슨 민간 방송이 못하는 걸 한다 이런 컨셉이라면 버려야 된다. 버리고 사회를 통합하는 방송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강근교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지금의 이 사회 체제에서 3분의 2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죠. 제가 주장하는 이제 다수 이제 3분의 2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정치색이 가지고 탈색되는 거죠. 최초는 이제 여야에 의해서 또 국회에 의해서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엘리베이터 옆에 보니까 무슨 뭐 조직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조직도를 보니까 이 건물에 있는 어떤 회사들 같습니다. 무슨 신문사 같은데요. S로 시작하는. 네, 그 조직도에 책상 그림이 그려져 있고 국장, 부국장, 부장, 사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3명이 간부고 1명이 사원이고 아마에서 국장하는 이사입니다. 저는 오늘 뭐 많이 배웠는데요. 결국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렇게 모여갖고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현재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무척 걱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KBS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확히 이제 2시간을 저희들이 이제 2시간 4분이네요. 그래서 좀 듣고 보니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 경제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방송사들 간의 경쟁 압력이 부재다라는 걸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견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이 아닌가. 거의 권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 다음에 또 책임지지 않는 권력. 그러니까 뭐 수지라든지 이런 경영에 대한 컨셉은 전혀 없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100명의 뭐 PD 중에서 20명 일을 하시고 80명 의원되는데 이게 참 이게 뭐 벌꿀 같은 것도 예를 들 때는 10마리에서 3마리가 되는데 8마리가 쉬는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노용방송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렌트 시킹을 하는 그 국내에서 멀어지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들만의 잔치가 되거든요. 이거 완전히 뭐 사실 희망이 안 보이죠. 견제받지 않고 책임도 안 지고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사실은 노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정 이익을 놓고 결탁을 하는 구조 아닙니까? 보면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가 사실 공영방송에서 KBS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는 긍정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문창국 후보는 지금도 화가 납니다. 그래서 KBS가 개별세 약자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사람들 지금 다 머릿속에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들이 사실 안 바뀌면 강제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쯤 되면 고통스러울 텐데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이제 뭐 잡을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이제 패널에서 얘기하신 시청자 위원회 시민단체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뭐 나름대로 좀 뭔가 그 소위 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이거 좀 신경을 좀 쓰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특징인데 사실은 이거를 뭐 기관별로 이렇게 오토매틱 하지 말고 이 어떤 펀드가 되겠죠. 이제 구독료니까 그럼 이거를 프로그램별로 나눠서 주는 것도 방법이다. 예, 근데 뭐 특별하게 프로그램 참 뭐 좋다 하면은 뭐 선정해서 주고 배정하는 게 맞지. 그냥 기관별로 하면은 그것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정도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에서 좀 자유롭게 얘기했어요. 뭐 어려운 뭐 전문성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그 언론 학을 통일대학교 에서 가르치고 유년퇴직한 지 오래됩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 인터넷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몇 마디만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야기를요, 그 제가 가르칠 때 그 소유구조론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소유구조론은 완전히 민영으로 정해져 있고 혼합으로 된 나라가 이제 여러 나라 있죠.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그 제가 하고자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했어요. 공명이란 말에 대해서 그냥 참 인문부였었어요. 왜냐? 우리가 같은 한자권 나라인데 일본은요 공공방송이에요. 보고 보소. 근데 우리나라 말인지 공영을 하는 이유는 소유구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신문은 민영신문, 공영신문 있습니까? 옛날 서울신문은 뭐 공영신문 캔 적이 있어요. 유독 이 방송을 보고 왜 공영과 민영을 나누느냐? 이게 나는 상당히 혼자 불만과 불평 또는 인물가 있었어요. 더구나 우리나라는요, 아까 여러분 선생님도 말씀하신 특히 최창규 교수님께서 가장 제가 공감을 느끼는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공영방송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이게. 그 말이 있는 건 이상해. 왜? 공영방 경계가 뭡니까? 공영과 그 공영 아닌가하고 경계가 뭡니까? 그게 옛날에 MBC가요, 상업방송으로 자신네들이 굉장히 강조했어요. 상업방송. 그런 MBC가 어느 때가 하루아침에요, 공영방송을 불가을 해버렸어요. 아무도 그거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KBS하고 MBC하고 차이가 뭡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공영이라는 게 왜냐하면 하나의 소유구조상으로 인명권자가 공이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광고를 안 한다는 겁니다. 수신료만 이용을 한다는 100%. 그러나 그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약간 부차적인 수입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된 파인지 이게 공영, 그러니까 방송법에 의하면요, SBS도 공영방송입니다. 방송법 보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영 그 반성해야 된다. 이 공영방송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 하에서 얼마만큼 이거 폐해를 많이 줍니까? 많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공영방송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 중립입니다. 다 아시겠죠? 임파시얼리티. 정치적 중립을 어떤 사람은 객관성이라고 하고 예 말하는데 불편부당성 아닙니까? 어떻게 불편부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편부당성.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옛날에 정권 시절에는요, 청와대가 보도국장 바로 전화하잖아요. 그럼 바로 뭐 빼고 넣고 기사를 넣고 빼고 이래 됐는데 지금 그게 됩니까? 지금 말이죠. 그 세월호 일격도 확 몰려가가지고 이재명 후보수석이 전화하나 그랬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공영방송이라는 이 타이틀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최창규 교수님 전체가 할때 공영방송이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 그거는 돼요. KBS도 MBC 좀 하라 이거예요. 그 MBS 그러면 KBS는 광고를 하라 이 광고. 수신료 받지 마라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수신료 안 내는 운동이 정해져 있대. 안 내는 거. 수신료는 뭐 인상 금지 없애야 돼요. 공영방송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가식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들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전두환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슨 정의의 투자자는 이렇게 되는데 기만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말만 하고 싶어요. 우리가 공영방송이라면 안 썼을 거랬어요. 차라리 쓰면은 공공방송이라고 공공성이 뭐냐는 거. 공공성이 뭐냐를 찾아가면 돼요. 왜냐면 공공성이 정치적 중립만 공공성이 아니에요.
수많은 선전성을 배제하는, 다시 말하면 공적인 말하는 교양 프로 이런 걸 해가지고 마치 EBS까지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런 상당히 그거 아니라도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국민을 계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KBS는 정치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격조 높은 방송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시청자도 반성해야 되고 방송 정치하고도 반성하는 이때 반성의 계기가 돼가지고 진정한 이 애국하는 방송이 뭐며 이 나라에 필요한 방송이 뭔가를 생각하는 그 시점이 저는 내나좀 거시적으로 말해서 내나는 미시적으로 해요.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 그런 운동이 전개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저는 느낍니다. 네, 제가 질문도 아니고 이상한 말씀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준이라고 합니다. KBS 감사되고 방송위원도 잠깐 하고 KBS 떠난 지 한 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공사 일기로 돌아가지고 34년 동안 KBS에 있다가 감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분이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한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한 가지 좀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좀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 지금 상태로 하면 최창규 교수님 말씀 것이 그리고 지금 바로 전에 말씀하신 분 말씀 것이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죠. 수신료 거부운동 단체가 지금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두환 어떻게 보면 박정희 때부터 KBS에서 월급을 받고 산 사람입니다. 전두환 시대도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영방송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재구시를 못한다고 아버지가 필요 없다 하는 거로 들립니다. 공영방송은 날로 이렇게 상업화되고 시장 만능주의가 빠질수록 제대로 된 공영방송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못 가져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 지금 공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다 황근 교수도 아시고 그러지만 공영방송을 하겠다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이 나쁜 지배구조를 가진 나라는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공영방송 하는 나라가 아니죠. PBS 같은 거야, 우리 KTV 같은 거고 거긴 시장 원리로 다 하는 겁니다. 공영방송 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은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사가 들어가고 사장이 청와대에서 임명하고 이런 거는 제가 가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없습니다. 황 교수님 있습니까? 없죠. 물론 이제 BBC 같은 데는 내각에서 11명 하는데 지역 대표도 있고 NHK도 그러지만은 BBC 사장은 지금 공모 형식이고요. 예. 일반 경영 아니 제가 말하는 정당 추천제는 없다는 거죠. 없죠?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아주 이 저급한 정치 문화의 이사들이 추천을 받아서 사실상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구조에 들어가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아까 지금 김민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3분의 2가요. 지금 11명 가운데 또는 제3의 시민단체 그룹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도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누가 배신을 하는 사람인지 딱 보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안 하면 아는 대로 좋고 최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공적 기금을 가지고 공영방송을 하는 전파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도 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정말 여태까지 우리가 이 시장 만능 중에서 시장의 폐해를 견제할 수 있는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은
지금 같은 정치권에서 추천해가지고 이사회 들어가는 것은 백년 하청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많이 실험을 해봤거든요. 이 법이 2000년에 DJ 정부 때 여당 단독으로 12월 달에 통과된 법인데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 속에 일 들어가서 이사들이 대리전을 하고 양쪽에 간사까지 두고 정치 정당이랑 똑같아요. 그러고 싸움질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런 법을 이런 악법을 만든 우리 정치 문화가 한심하다고 보고 그럼 대안은 뭐냐? 아까 황근 교수도 얘기하셨지만은 이렇게 정치권에서 매니플레이션 하지 못하게 이 독일같이 방송평회를 똑같이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거긴 77명 아니에요? 주마다 조금씩. 네, 이제 주마다 다르고 그런데 거기도 제가 알기엔 정당에서 몇 명 들어오긴 하는데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우린 그 구성하는데 또 나름대로 우리 특수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누가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고 이렇게 장난을 하는데 장난이 하겠죠. 끊임없이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나 아무래도 11명 놓고 장난하는 거고 77명이나 100명 내놓고 장난하는 거고 다르지 않느냐. 근데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KBS 그만두고 이 KBS가 저는 정연주 때 감사하면서 정연주 좌파 정권하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뒤에 오는 그 사장들 보면은 이명박 정부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바른 사회의 시민연 회의가 이제 우리 공무원하고 합리적인 보수 성향의 단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권력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왜 좌파 노조가 생겼는가 하는 거는 그건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전두환 때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사장을 청와대에서 사실상 낙점해서 내려보낸다면 그 사람은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마지막 직장 것이 좀 떳떳지 못하냐 하지만 그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치 보는 걸 알고 그러면은 노조들은 또 지금 특히 이 노조가 기자 PD 있는 노조가 외부 야당하고 다 야당 시민단체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정치 투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군멍군이에요. 비장파장이고 이것이 좌파 정권일 때는 또 반대고 우파 정권일 때 또 반대고 추순료가 30몇 년이 돼도 그래서 못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핵심적인 거로 손 안 대시냐 하는 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악의 그 정치권에서 추천한 지배구조 7대 4라는 거 그전에는 8대 3이었어요. 이거를 정치권에서 물론 국민의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도 그러면 영국 NHK가 영국 BBC가 어쩌냐 그러면 우리는 막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야당이 정부에서 다 임명하는 거니까 지역 대표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정치 의식 문화 가지고는 그건 불가능한 거고 우리 차라리 독일식의 방송 평매 같은 거를 좀 광범위하게 해서 장난을 좀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그래도 진보 학자인 강준만 씨는 2006년에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일보에 낸 글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이 사람들은 방송 의뢰를 선거로 통해서 뽑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근데 선거는 여러 가지 또 교육감 선거 경우를 봐도 폐해가 있고 그러지만 하여간에 지금의 이 정당 추천 이거는 절대로 이건 빨리 깨버리지 않으면은 차라리 KBS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참 플로에서 두 분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방송이란 것이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의 사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강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우리 조선방송 같은 거 보면 알죠.
굉장히 친애하는 이렇게 나오는 그 다 공영방송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 노예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저는 강하기 때문에 방송이라 하면 방송이 뭐냐 하는 것은 사실을 언론의 가장 기본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 정치성이 개입하면은 왜곡이 발생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어떤 조직이 정치적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여러분, 삼성전자가 정치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정치인도 없고 정부도 없기 때문입니다. 민영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란 것과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의 추세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장 말씀하신 거는 물론 이제 공영방송으로서 교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특히 그 재난방송 같은 거는 부실에 필요하다고 봐요. 전쟁이 나면 길가에 가는 큰 차도 전부 국가에서 다 수납해갖고 쓰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는데 전쟁 나는데 어떤 방송이 국가 이익에 반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지요. 다 국가가 일시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재난이 방송했는데 적어도 공공방송이 재난의 극복을 하는데 정신을 집중하지 딴 거 하고 있고 뭐 그 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수대교 무너지는데 뭐 쇼 프로그램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정신 나간 방송도 없을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공영방송이라는 거의 의미가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이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관찰하는 것이고 아마 진짜 민주화된 사회는 공영방송의 개념이 없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충분히 저기 플로우에 교육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플로우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어떤 뭐 지배구조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좀 쓸 거 좀 한번 기대한 말씀 듣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머릿속에 공영에 대해서 어떤 그것이 더티네임인데 그걸 우리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개변 보호조다 생각하는데 그 문화가 좀 빨리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없어지지 않는 한 정말 공용으로 사실 이게 약간은 창피한 문제인데 국가가 갖다 뭐 간섭할 이유가 없잖아요. 간섭이죠, 경영이라는 게. 그거를 정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좀 안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발현수의 심리 토론회인데요. KBS 현주소를 묻는다. 그래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길로서 한 분이 발제하셨고요. 네 분이 토론하셨습니다. 그리고 플로에서 세 분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토론회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